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이 그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올랐고요. 종목별로 본다면 테슬라는 700선을 간신히 지킨 데 반해서 리비안과 루시드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업종이 여전히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하면서 어제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또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의문을 품기 마련이죠. 최근에는 연결고리가 너무 적고 국내장만 내리는 흐름이 확인됐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유럽 각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나 금리 인상 기조를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향들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뉴욕장 어땠는지부터 정리해 가면서 오늘 장을 대비해 보도록 하죠.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말씀 주신 대로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일시적인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에도 이익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등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연속을 뛸지는 봐야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번스타인에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것이다 라며 목표가를 올린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15번의 아이폰 신형 제품이 출시됐었고 그 이후에 14번 정도는 모두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거죠. 9월에 아이폰 신형이 나오니까 좀 미리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어?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반도체 쪽은 이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모건 스탠리에서 낸 영향을 이틀간 받아가고 있고요. 일부 업체에서 부품사를 향한 오더 컷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 내렸습니다. 국내 반도체 쪽에 또 타격을 줄 만한 이슈다 보니까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합니다. 재고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나 가스 쪽 종목들 모두 빠졌습니다. 옥시덴탈은 올랐는데 워렌 버핏의 지분 추가 매입 관련한 이슈가 영향을 줬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본다면 넘겨볼게요. 그동안 인플레이션 수혜로 여겨졌었던 농업, 비료 혹은 광물 쪽, 이쪽이 다 내렸습니다. 농기계 디어가 6% 이상 급락했고요. 광산 쪽에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리오틴토 등의 종목들도 모두 다 밀려났습니다. 비료 쪽에서도 뉴트리엔과 코트레바 등의 종목들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죠. 인플레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업체들의 주가가 다 같이 밀려났다. 이게 좀 나름의 신호를 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뉴욕장의 전반의 분위기는 비교적 오늘은 양호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이 증시의 연속성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건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속도인데 여기 연두색이요. 지금입니다. 그러면 1988년도를 제외하고는 30년 내 최대 상승폭을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미셸 보먼 이사가 7월 75bp 올려야 되고 앞으로 몇 차례는 50bp를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가늠해 봐야겠죠. 요즘 방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뉴욕장을 살피고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국내로 연결하고 이게 나름 보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보람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에도, 어제도 전달해 드렸었죠. 우리가 크게 내려도 다우는 덜 내리고 우리가 조금 올랐는데 다우는 많이 오르고 이런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어제 국내 코스닥은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연 이틀 4%씩 각 밀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밤사이 다우지수는 또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장 열어보시죠. 좋은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만 코스닥은 4% 이상 밀렸고요. 기관 측에서 어제 9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천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환율이 1,300원 결국에는 넘어서는 흐름 포착이 됐죠. 그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유출 있었고요. 하락 종목 개수 2,200개, 52주 신저가 1,600개가 넘어갔습니다. 더 약 오르는 건 일본, 중국, 홍콩은 올랐는데 우리만 내렸다.
반도체 비중이 큰 대만 가권 지수는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는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환율이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이상으로 결국에는 올라갔죠. 1997년에서 외환위기, 닷컴버블, 카드채 위기 그 이후까지 계속 1,300원의 돌파 부담이 있었고 금융위기 때 있었고 그리고 이번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계속 자극되고 있죠. 시장에서 올라가는 쪽이 뭐야? 신고가 종목 뭐가 있지? 하고 열어봤더니 온통 인버스였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잘 나갔다라는 거죠.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게 결국에는 바닥의 신호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부담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6월 초 대비해서요. 담보 부족 계좌가 11배나 늘었습니다. 이게 또 오늘 반대 매매 물량 출회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죠. 반대 매매는 다들 아시다시피 전일 종가보다 낮은 20%, 30% 아래로 주문을 넣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또 매도를 부르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9시, 10시, 2시 매일 요즘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9시, 10시 그리고 2시경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 어제 코스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대 매매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각 뉴스들 보면서 시장이 가주려면 전차가 힘을 좀 내줘야 되는데 하며 들여다봤는데 좀 누가 덜 나쁜 하루를 본다면 그래도 자동차 쪽이 이슈가 그리고 주가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 하향 조정 어제 오늘 계속 영향을 주고 있고요. 디램 가격과 수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앞서 수정 앵커 얘기해줬다시피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시세가 나고 있는데 반도체 쪽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걱정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인 수출 부분과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수출이요. 상반기는 20.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는 이 수치가 1.8% 성장으로 뚝 떨어집니다. 하반기 반도체에 대한 경고음이 또 울리고 있고요. 연간으로 치면 작년 29% 성장, 올해는 10.2% 성장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야기 나옵니다. 반도체의 찬 기운이 언제쯤 사라질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슬픈 호황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방위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쪽도 슬픈 호황이더라고요. 고려 신용정보, 이 종목이 6월에만 20% 상승을 보였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죠? 업력 20년의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점유율 1위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유가 이자 부담이 올라가면 연체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겐 이득으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잘 된다? 결국 개인들 그리고 서민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찌됐건 뭐 주식시장의 냉혹한 일면이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9시 50분에 저희 잔금 해제라는 시장공감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출연자가 오늘 나와서 이 종목 AS를 할 텐데요. 아마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혹여나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는데 오늘 또 수정 앵커 어려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개인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매도 쪽으로 향한 분노가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도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잔고 물량 비중도 코로나19 때 수준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라는 거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가 하방 압력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다시 금지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요. 이 자료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4월 대비해서 5월에 증가를 했고 6월은 아직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4월, 5월 전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의 대기 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차잔고도 나날이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차잔고 주수가 22일에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앞서 살펴봤듯이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증시를 요즘에 좀 속된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나 외국인의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국내 증시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외국인들의 공매도 규모를 보면 코스피에서 38조 원, 코스닥에서 10조 원이 넘고요.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 63% 됩니다. 여기에 비하면 기관과 개인의 그런 비중은 상당히 적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15일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증시가 매일 계속해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방송사 혹은 전문가들도 오늘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다시 되기 전까지는 찐 바닥을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7일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3월 23일에 바닥을 찍었었고 2021년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한해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또 재개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허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전까지 아직까지 바닥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6월 20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물량 비중 상위 종목들은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같은 리오프닝주 쪽이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 심리 약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평균 상위 종목에는 또 넷마블 실적에 대한 걱정이 있는 이 종목까지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HMM 그리고 뒤에 이어서 페노션도 있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순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카카오게임즈, CIS, 위즈윅 스튜디오 등등의 종목들이 공매도 타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도하는 공매도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올라서 공매도 타격 있을 수 있다 치지만 오르지도 못한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에 랭크되는 건 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한 얘기도 저희 전략 챙겨 볼 거고요. 짤막하게 이제 섹터 이슈나 개별 종목 이슈들 좀 이어갈게요. 제약 바이오 쪽이 밤사이도 괜찮았습니다. 넘겨보시면 이틀 연속해서 미국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견조함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아픈 것에 대해서는 돈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이죠. 그래서 이익이 견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존슨앤존슨부터 화이자, 머크, 암젠 등의 종목들 모두 다 올라서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대다수 종목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버텼던 쪽을 본다면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셀트리온은 2.8% 상승이었고요. 알테오젠은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줄여서 한 5%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방어적인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 말은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의약품 지출은 늘어날 거고 이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 목소리도 있고요. 여전히 공매도 타깃이 되는 종목들도 꽤 들어가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으니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규 상장 종목들도 대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신규 상장주들, 새네 개 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두 종목이 새롭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는 쪽도 있고 뭐 네. 지금 소외가 됐다, 예전만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보로노이는 약물 설계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원래 IPO 시장에서 바이오 대어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지난 3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밸류를 좀 하향 조정해서 다시 지금 상장을 추진했고 이에 성공한 거고요. 희망 밴드 하단 수준인 4만 원으로 공모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셀도 지금 공모가가 12,000원에서 14,000원 이 희망 밴드에 상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오늘 장에서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의 흐름도 개장 이후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고요. 어제 시간 외의 흐름 짤막하게 정리 더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이 천연가스 경보 2단계로 비상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일단 가스 관련한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밤사이 또 에너지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하시고요. 에코프로 BM이 자사주를 소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시간을 강세 기록했습니다. 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줬었는데 소각은 호재성 이슈죠.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 이슈 나눠봤고요.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개장 앞두고 저희 살펴봤던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전략, 오늘은 어떤 답을 주실지 진만쌤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내장은 정말 개복치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유달리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일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계속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1,300원 돌파했잖아요. 네, 고점을 돌파했는데 다른 게 올라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어제부로 딱 확정이 된 게 환율 지수의 차트와 그다음에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의 차트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바로 코스피가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외국인들이 바로 매도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환율과 유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들리는 바로는 뉴노멀이라고 이제 1,300원이 고착화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1,300원이 그냥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1,300원이 기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고환율 부담이 이제 뉴노멀이 지속이 된다면 이 부분들이 또 의외로 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만 잘 잡으면은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서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조건적으로 악재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율이 바로 오르자마자 외국인들이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일단 현재는 고환율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줄만도 한데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이 주가를 비싸게 주고 사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기관은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것을 주워 먹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이제 살짝 이제 옵션을 먼저 사두고 그다음에 주가를 살짝 올려서 사주는 척해서 올려서 다시 팔고 이런 이제 거의 보면은 보통 이제 적어도 이제 3분 정도는 봐야지 뭐가 좀 가이드가 나오는데 무슨 이 지수 레벨이 1분봉 자체에서 계속 바뀝니다. 계속 흐름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들 백신 맞으셨잖아요. 이제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대비를 하려고 백신을 맞는 건데 이제 뭐 사실 고환율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시장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가입을 하거나 혹은 정책적인 이슈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된다는 그런 이제 뉘앙스는 지금 막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경고가 계속 왔는데
일단은 정부의 스탠스 자체는 아직은 이제 시장의 좀 자정작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자유로운 이제 시장 경제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나 이제 WTI 유가가 굉장히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경기 침체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누가 자 여러분 우리는 경기 침체를 선언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관망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인 뭐 언급이라 지금 파월 의장도 이제 이전에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이 시장 실제로 빠지니까 너는 연준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원래 6월에는 개최를 안 하는데 좀 빨리 이제 해서 이제 좀 금리라도 먼저 사전적으로 올려야지 좀 지금은 힘들겠지만 일단은 미국보다는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즉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워낙 얻어맞은 계좌에 좀 멍이 깊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환율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조금 시장의 뭐 저점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잡힐지는 지금 모르고 있으나 일단은 월봉 121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 2% 정도의 하락 여력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자면 버티자라는 말씀으로 조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요. 시장에 나오는 여러 신호들이 경기 침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10개, 또 바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10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싸우고 있는 가운데 흘러내리고 있어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더 갈피 잡기 어려울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금융당국이든 외환당국이든 어디에서든 좀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적극적인 대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 쪽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 관련한인 것 같아요. 개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 편입에 들어가면 되려 악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이 있는데 얼마 전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는데 편입되기 전까지는 야, 이 종목 좋다라고 해서 수급이 막 몰리다가 그 코스닥 150에 편입한 날짜부터 주가가 완전 하향 곡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영광의 딱지여야 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오히려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오히려 그다음에 코스닥 150이나 코스피 200에 편출이 되는 종목들은 편출 자금이 빠지고 난 게 오히려 호재라고 이제 공매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수급상의 변화만 좀 있다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되는 좀 웃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MSCI 편입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니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당장의 지수를 좀 저점에 막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레이크 요소들을 충분히 갖춰놔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제 이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냥 다 보이잖아요. 이게 뭐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적으로 바로 잡겠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반 지났는데 그 전부터 혹은 지금부터 해서 이런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당연히 수출 쪽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의외로 주식 시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뭐 지금 수출입 데이터가 안 좋든 혹은 이제 지지율 대통령 혹은 이제 정당의 지지율이 안 좋든 바로바로 지켜야 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가장 경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이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좀 아쉽죠. 이제 누구는 이런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더 꼴배기가 싫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다 죽은 다음에 이제서야 우리 공매도 금지할게요 해봐야 뭐합니까? 죽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 그래야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 요소들은 있어야 되는 여부가 있는데 너무 대놓고 하니까 더 이제 눈꼴 시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게 저는 참 궁금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뭐 대변하는 입장인데 저도 사실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줘도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은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인 혹은 이런 이제 좀 이제 브레이크가 좀 어느 정도 있기를 조금 바라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한마디를 좀 덧보태겠습니다.
속상하네요. 뭐 저희도 소식을 좀 기다려 보겠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뭐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버티고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공매도가 좀 많은 쪽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 쪽이 많이 있잖아요. 어제는 그래도 제약바이오가 버텼어요. 미장에서도 버텼고요. 이쪽에서 그래도 괜찮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의외로 수급이 빠졌던 이제 그런 섹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게임 섹터도 갑자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 올리면 섹터를 다 끌어올렸는데 이게 수급 공백이 있는 섹터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통 바이오가 막 치고 올라갈 때가 지수 저점에 이제 지수가 이제 회복되기 마지막 구간이다. 이제 바이오가 잡아주고 기술주가 이제 바톤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역사적 상황인데 분명히 어느 정도 바이오의 상승세는 그래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릴 수 있어요. 그만큼 바이오 섹터는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꿈입니다. 꿈을 이제 먹고 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꿈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던 종목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유지하면서 네. 바이오가 그래도 시장에서 괜찮네. 그러면은 좋아지면은 과연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두 종목 정도 가져와 봤고요. 이제는 본업과 파이프라인,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제 이벤트는 다 끝난 거 다시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업인 파이프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충분히 존재를 하고요. 이전부터 좀 좋게 말씀을 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빠질 거품도 없어서 이제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좀 불분명한 상황인데 SK 바이오사의 기술력과 이제 공장 라인은 굉장히 좋은데 추가적으로 어떤 수주를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거품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는 백신 모멘텀은 끝났지만 진정한 CDMO 기업으로 이제 좀 도달을 하려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뭘 보여준다면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한국 신약 기업들이 보여줘야 될 그런 모멘텀을 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상까지 무조건 끌어서 이제 3상을 비싸게 팔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술 이전을 정말 큰 금액에 하겠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1상이 끝나면 이 1상에 바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바로 이제 그런 이제 애로를 진행을 하면서 매출을 좀 전향을 하는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파이프라인과 바로바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혹은까지 이제 주목을 해본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레고캠 바이오 두 종목을 조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락마다 버텼던 게 바이오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인상 깊은지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레고캠 바이오 두 종목을 추후 주목해볼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상장주가 오늘 또 두 종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관리하기도 힘든데 무슨 신규 상장주야 이런 느낌도 있고 유동성이 줄어든 영향도 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IPO 업체들에 대한 의견도 좀 살짝 줄까요? 네, 사실 여기 오히려 이제 좋은 기업들은 이럴 때 더 평가받기 좋죠. 왜냐하면 공모가 자체가 이제 흥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밴드 상단이었잖아요. 밴드 상단 몇 조 몰렸다. 이게 가장 이제 신규 상장주들을 보여주는 이제 좀 대목이었는데 지금은 공모가 하회, 밴드 하단 혹은 이제 미달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상당한 종목 중에 뭐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가온칩스 같은 거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공모가는 좋지 않기 시작했지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이제 두 종목이 상장하는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데이 트레이딩 혹은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그만큼 이제 알짜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공모 이제 시장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추후 상장주를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면 7월에 상장하는 이제 영창케미칼이나 혹은 이 성일하이텍 이제 폐배터리 대장주죠. 그래서 저는 요 두 종목 정도는 공모를 받으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만큼 어느 정도 그 정도면 또 주가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그래도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두 종목 정도는 이제 미래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셀 정도는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정말 요즘 최근에 보여주는 트렌드상 분명히 플러스 5%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5%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꼭 로스컷 걸어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누구랑 밥 먹기 전에 팔고 가야 돼요. 네. 밥 먹으면서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루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변동이 큰 요즘입니다. IPO 종목 뭐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진만스픽은 또 전선주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포인트예요? 네, 최근에 또 이제 전선 혹은 이제 배선 관련돼서 이 종목들이 좀 수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종목별로 강세긴 합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이제 폭염 혹은 이제 지금 장마가 좀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장마가 진행될 때 오히려 저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혹은 제습기를 틀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전선 관련주 혹은 전기 관련주들이 시세를 강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선주 쪽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생각보다 미국 혹은 이제 해외도 전선이나 배선 관련주들의 계속적인 좀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선 관련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딱 두 종목이 현대일렉트릭과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 일단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LNG 쪽에서 이제 조선주 기자재 업종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거기 안에 또 전자기기들을 많이 납품을 하고 추가적으로 전선 배선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하고, 어제도 실제로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그랬네요.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거고,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 종목 섹터별로 해서 두 종목 한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과 LX일렉트릭 두 종목도 기억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은 오늘 당장 사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수급이 쏠리고 있고 갖고 있는 업황에서 이런 포인트가 좋으니 지금부터 같이 체크해 보죠라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